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문화사라는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사라는 강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거의 이 문화사를 위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강의도 없고 그 다음에 내용도 문화사라고 해갖고 한국 문화사인 줄 알고 딱 들여다봤더니 시험 문제는 야, 우리나라 건 나오지도 않고 중국 거 나오고 서양 거 나오고 인도 거 나오고 일본 거 나오고 막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너무 많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문화사 강의를 하는데 바로 무엇을 정리해 드릴 거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 중국사 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사라고 하니까 다들 문화, 사상 이런 것만 나오는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문화사라는 개념은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들어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을 실제로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 많다라고 힘들어 하시는데 솔직히 전 세계에 세계사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세계사를 전공하려면 적어도 5,00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문제를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험에서 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핵심 내용들이 있고 그 핵심 내용에서 어긋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나올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의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거를 각 시대별로 적용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훌륭한 점수, 아주 좋은 점수가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할 거는 여러분들 문명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4대 문명 여러분들 어디인지 혹시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다른 곳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중국 문명해갖고 황허. 두 번째는 인도 문명해갖고 인도 문명은 어느 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느냐? 인더스 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면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유역에서도 이집트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그런데 땅이 너무 기름져 갖고 전 세계에서 농경이 처음 시작한 지역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부르는데 두 강 사이의 땅을 얘기를 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이 유역에서 세계 4대 문명이 나왔죠. 그런데 이 4대 문명을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4대 문명에 대한 하나하나씩의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4대 문명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공통점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금 보니까 제가 중국 문명이라고 안 써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이라고 안 써드리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안 써드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안 써드렸어요. 무엇을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강 이름을 써준 건 이거는 이 4대 문명 자체가 대부분 다 큰 강 유역에서 발달을 해요. 아무래도 강 주변에 땅이 기름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여기서 바로 문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농업 생산력이 높다 보니까 먹고서 남는 사유재산이 나오고 사유재산이 나오면서 그게 더욱더 계급이 발달하고 계급이 바로 국가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 큰 강 유역의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처음 만들어진 국가는 아주 큰 나라가 나올 리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대부분 다 작은 도시국가 수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도시국가 수준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국가체제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복잡하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사람이 외우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돼요.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 나오게 됐느냐? 이 4대 문명에서 문자라는 게 발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통치체제, 그 다음에 거기는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재산 같은 걸 기록으로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문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아직 문명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돌만 사용하는 시기는요, 큰 문명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이제 금속기를 사용한다. 바로 무슨 시대로 넘어가느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런 4대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 네 지역 이제 하나씩 얘기하면서 4대 문명으로 우리 문화사의 첫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릴 거냐? 괜히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 근처에서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하자고요. 저쪽으로 조금 옮겨서 무엇을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들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황허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황허 문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 문명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돼요. 중국 문명이라고. 어느 강유역에서 시작을 했느냐? 황허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 이 황허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대강이나마 조금 알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중국의 지명들을 조금은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국사를 알아들을 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